안녕하세요, 탑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독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5가지 기본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독해 교재, 독해 문제집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떠한 방법을 하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교재 학습 매뉴얼인데요. 1단계에서 파이널까지 4가지 부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단계는 이제 10분을 소요를 해서 여러분들 어떤 작업을 하냐면 우선 지문을 읽으면서 동시에 모르는 어휘를 체크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동시죠. 형광펜을 들고 지문을 읽으면 모르는 어휘를 바로바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문을 체크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독해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훈련입니다. 훈련. 독해 교재를 가지고 훈련하는 데 있어서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완벽주의 정신을 좀 여러분들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독해 공부를 하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어렵게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고 틀렸으면은 그 문제를 다시 풀고 그리고 모르는 단어를 전부 찾아서 단어장에다가 정리를 하고, 물론 이런 방법이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 요즘은 독해 교재 속에 있는 콘텐츠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을 읽으면서 동시에 모르는 걸 체크하는데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글을 잘 읽어야 돼요. 근데 읽는다는 것은 눈으로 읽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입을 가지고 읽는 것도 포함을 합니다. 요즘은 mp3나 QR코드가 굉장히 잘 제공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휘교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틀어놓고 동시에 체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교재 문제를 풀어야겠죠. 읽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문제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찾아가며 문제를 풉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익숙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재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수능 독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수능 독해는 수능 영어 시험이 70분 동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체가 45문제인데 그 중에서 17문제가 듣기 문제입니다. 그럼 보통 이제 듣기 문제를 하는데 2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70분 중에서 20분을 빼면 50분이 남죠. 그럼 그 50분 동안 28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셔야 돼요. 그러면 한 지문당, 한 문제당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를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2분이 넘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추천해드리는 것은 수능 독해는 한 지문당 1분 30초, 즉 90초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재서 문제를 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단계 넘어가겠습니다.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문제를 채점을 합니다. 빨간 펜으로 채점을 하는데 오답이 나오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답을 수정하셔야 돼요. 자, 다시 풀기 없습니다. 왜 그러냐? 본인이 정답지와 해설지에서 답을 보았잖아요. 답을 본 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채점을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머리에는, 뇌리에는 그 답이 은연중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시 풀려고 했을 때 마지막에는 그 답이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게 되는 거죠. 물론 기억이 안 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문제의 답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답을 정확하게 하고 나서 나중에 새로운 문제를 계속 더 많이 푸는 게 여러분들의 독해 능력 향상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학교나 학원을 이제 다니고 있으면은 수업 시간에 채점하는 경우도 있겠죠. 선생님 막 답을 불러주시면서. 그럴 때는 이 과정을 스킵을 하시면 돼요. 모르는 어휘를 찾아야 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형광펜으로 표시하는 어휘가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뭐 합니까? 번호를 붙입니다. 지문 아래에 각 어휘의 번호를 쓰고 사전을 찾아서 한글 의미를 아래에다 정리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영어 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를 아까 이렇게 형광펜을 친 거예요. 이 모르는 단어를 형광펜을 쳐놓은 부분은 제가 뭐 하라고 그랬죠? 번호를 붙이는 겁니다. 조그맣게 이 지문에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지문 아래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아까 번호를 붙여놓은 부분은 의미만 쭉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주석 달기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지문에다가 이제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막 쓰게 되면은 일단 이 지문이 지저분해집니다. 지저분해지면 어떻습니까? 다시 읽고 싶지 않죠. 다시 읽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듣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이 지문에다가 필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필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 찾아놓은 그 의미가 그 필기 부분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석을 달아서 단어 정리를 할 것을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20분이 걸린 거예요. 10분에서 20분 정도. 자, 3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3단계에서부터는 이제 사실은 여기서부터 선택적 상황이 나와요. 자, 첫 번째가 번역학인데
제가 청크라는 개념을 강조했었잖아요. 청크 단위로 의미를 파악을 해서 노트나 또는 해석 프린트에다가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한 문장씩 번역을 하고 나서는 영어와 비교해 보면서 제일 중요하죠. 말이 되는지 파악을 해야 돼요. 보통 이제 학생들이 번역을 하게 되면은 영어 실력 좀 부족하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이제 아직 어린 학생들은 국어 실력도 좀 부족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말이 안 되게끔 번역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이 번역한 부분을 꼭 읽어봐서 말이 되는지 파악을 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점검하기. 본인이 번역한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어색한 부분에 파란색으로 표시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확인을 하거나 또는 해설지를 참고하여 수정을 해야 돼요. 해설지를 참고해 수정을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번역을 했잖아요. 이 번역도 채점을 하라는 뜻입니다. 되게 학생들이 문제만 채점하고 번역은 그냥 뭐 어느 정도 됐겠지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번역 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채점을 해보셔야지 다음번에 번역을 하실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 파이널입니다. 수업 확인. 수업을 들으면서 본인이 찾은 어휘의 의미가 맞는지. 왜냐면 보통 이제 단어 하나에는 다양한 뜻들이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찾은 건 1번인데 수업 시간에 내용을 들어보니까 3번의 의미로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거기다 수정을 좀 하셔야겠죠. 끊어읽기를 한 청크 단위가 좀 맞는지 또는 번역이 정확한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적자 생조. 이게 뭐냐면 필기를 좀 잘 해달라는 뜻이에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지시한 곳에 표시를 좀 하고 특정 표현과 관련된 추가 내용을 교재 빈 곳에 필기를 합니다. 어떤 수업 시간이든 필기를 주거나 잘 못하거나 안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건 무엇을 우리 어떠한 민낯을 보여주는 거냐면 나는 수업 내용이 뭔지 모르겠고 이해도 안 가.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겠어. 이거를 억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천하에 공부를 못하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인 것이죠. 일부러 드러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적자생조 잘 적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필기를 이렇게 하면 좋아요. 보통 독해 문제집을 펼치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되게 요즘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독해 지문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문제가 이렇게 달려 있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 지문에 사용된 어휘가 정리가 되어져 있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뭐 단원 이름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QR코드 같은 것이 이렇게 박혀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 아래에다가 여러분들이 뭘 했습니까? 이런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어휘를 정리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지문 내에다가는 여러분들이 뭘 필기를 해야 되냐? 1번. 선생님마다 독해 수업이 좀 다양한데 구문 독해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문 독해가 뭐냐면 주어와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또는 접속사 대신한 관계대명사 대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은 반드시 이 구문에 해당하는 표시를 해서 어떻게 문장이 형성이 되는지 그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추가 표현을 정리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떠올리시면은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의존하다라는 표현 기억나시나요? 네, depend on이에요. 그럼 depend on이 지문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참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많은 선생님들이 depend on과 같은 말인 counter, fall back on 이런 것들을 동의어라고 막 표시를 해주십니다. 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를 했는데 필기 공간이 좀 부족해요. 그럼 당연히 포스트잇에다가 추가 필기를 해서 되도록이면은 이 필기 자체를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한 곳에다가 다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네, 단권을 하라고 해요. 심지어 제가 가르친 학생들에게는 해석도 문제집 해라. 그러니까 해석도 보면은 이런 부분에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또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해석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독해 교재를 어떻게 하면 잘 학습할 수 있을지 매뉴얼을 1단계부터 파이널까지 4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독해 문제집에 다 들어맞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재 그리고 요즘은 성인들이 보는 독해 문제집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형성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 부분에도 여러분들이 적용이 가능할 겁니다.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2020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을 가지고 실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샘플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학년도 대수능 31번 오답률 65%에 육박하는 어려운 지문을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독해를 잘하기 위한 기본사항 내용과 독해 문제집을 어떻게 하면 잘 풀고 분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영어 지문을 실제 살펴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31번 문항은 이 정도의 길이로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수능 독해 지문의 길이가 이 정도 되고요. 31번은 빈칸 추론 중에서도
어구추론, 즉 단어 하나를 빈칸을 뚫어놓고 1번부터 5번에 들어가는 단어를 저희가 추론을 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지문 하단에는 ascribe, 속하는 것으로 생각하다, crude, 투박하 이 두 단어가 학생들이 보기에는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서 뜻이 달려 있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 문항을 먼저 한번 같이 읽고 어떻게 독해를 풀고 이해하고 분석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토익, 토플, 탭스, 수능 독해 지문을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당연히 연필을 들고 빠른 속도로 읽어서 문제가 무엇을 우리한테 요구하는지, 즉 출제자가 어떤 부분을 요구하는지를 파악해서 빨리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저와 같이 분석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거는 키워드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사이언스와 관련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와 같이 한번 형광펜을 쳐볼게요. 네, 처음에 보면은 The Role of Science, Scientism이 좀 많이 보여요. Scientific Description도 있었고요. 그리고 쭉 가다 보면 The Advance of Science, 다시 Scientism, 그 다음에 Scientific, 그 다음에 Non-Scientific,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내려갈 거예요. The Philosophy of Science, 다시 Crude Scientism, 그리고 역시나 마지막에 The Scientific Method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 사이언스와 관련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독해 지문의 키워드 핵심어 같은 경우에는 과학이라는 단어도 있었고 어떤 단어도 있었죠? 과학적인이랑 scientific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가 또 많이 나왔죠? 네, 맞아요. 과학주의, scientism까지 나왔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이제 과학에서 과학적인 게 뭘까, 또 과학주의가 뭘까. 과학주의는 이제 우리가 요즘은 과학 만능주의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읽어보면 좋을지 좀 빠르게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키워드를 파악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제 수능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 문장이라고 아이들한테 많이 알려줍니다. 그 첫 번째 문장을 좀 표시를 해보면 The Role of에서 Scientism까지 이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 문장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분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The Role of Science, 과학의 역할은 can sometimes be라고 했어요. 그럼 sometimes는 때때로니까는 때때로 can be overstate. state는 언급하다는데 over가 붙어 있으니까는 좀 많이 과장되게 언급이 된 거죠. 그래서 때때로 과장될 수가 있고 with 함께 its advocates은 옹호론자들이에요. 그것의 옹호론자들이 어떠한 상태가 같이 있냐면 sleeping into scientism, 과학 만능주의로 슬립이 미끄러져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sleep into가 빠져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과학 만능주의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처음에 사용된 단어들이 어떤 게 나왔냐면 과학의 역할은 과장되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리고 sleeping into, sleep 자체가 뭐였어요 아까? 미끄러져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overstate와 sleep into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positive, 긍정적인 것 같아요? negative, 부정적인 것 같아요? 네, 부정적인 것 같죠.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많이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첫 문장에서 우리가 부정적인 느낌을 같이 느끼셔야 돼요. 근데 학생들이 왜 부정적인 걸 못 느끼냐면 학생들이 이 부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머릿속에 이런 단어가 떠올려요. No, not, never. 그리고 공부를 조금 한 친구들은 late, hardly, 또 scarcely, rarely 이런 단어가 좀 떠올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이 정도까지 해서 머무르게 되죠. 본인이 만약 부정문, 부정어를 공부를 했는데 no, not, never만 떠오르면은 아직은 초급 단계에 머물고 있는 거고 본인이 이제 little이나 hardly나 rarely, scarcely가 떠오르게 되면은 그래도 내가 지금 뭔가 좀 알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문장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나서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첫 번째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다시 처음으로 올라가서 또 읽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것을 심지어는 그냥 한글로 된 책을 읽을 때도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문장 마저 보면 scientism, 과학 만능주의라는 것은 is the view, view라는 것은 관점, 견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관점 견해냐면 that the scientific description을 우리가 묘사라고만 알고 있는데 묘사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설명하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네, 기술이라고 하죠. 뭔가를 적어나가고 설명하는 것을, 그쵸? 네. 그래서 어떠한 견해냐면 과학적인 기술인데 of reality니까 현실에 대한 과학적인 기술만이 is the only truth, 유일한 진실이다. There is는
그러면 there is, there라는 존재하다,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원래는 Dionysus that there is인데 그냥 that을 생략을 해서 Dionysus there is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진실만이 존재하는 부분을 과학적인 기술로 보고 있는 것 자체가 과학 만능주의예요.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과학 만능주의는 과학적인 기술, 즉 과학 설명만이 유일한 진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읽었을 때 어떤 단어에 또 초점이 가야 되냐면 디오니트루스에서 이 only라는 단어에 역시나 여러분 초점이 가야 돼요. 그럼 좀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냐? overstate가 부정, slip into 부정 느낌, slip into에서 only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다 보면 이 글이 과학 만능주의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사이언티즘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운 지식이 있으면 과학이 전부 다 뭔가 좀 부정적인 느낌이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지만은 그런 부분이 없다라면은 그래서 파악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the consequence라는 표현이 나와요. the consequence는 사실은 예전에 이제 독해지문 같은 경우에는 결론을 얘기할 때 as a result, consequently 이런 단어가 있었는데 요즘은 접속사, 접속 부사가 굉장히 많이 빠져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꾸로 처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the consequence is that은 그 결과가 뭐냐? that 오른쪽에 결과가 나왔다 이거예요. non-scientific. 아까는 이제 scientific을 얘기했으니까 비과학적인 걸 얘기해야 돼요. non-scientific approaches to reality. 현실에 비과학적인 접근. 그리고 that can include all the arts. arts는 이제 과학, 기술 다 말하는 거죠. 종교, 그다음에 personal, 개인적이고, emotional, 감정적이고, value-laden ways예요. 자, value-laden이라는 것은 가치가 놓여져 있는, 즉 가치 판단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치 판단적인 방법, 무엇에 encountering the world, 세상을 마주치는데 기술, 종교, 개인적이고, 감정적이고, 가치 판단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may become labeled, 레이블, 라벨이잖아요.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단정 지을 수도 있겠다. 분류될지도 모르겠다. as merely는 only니까 오로지 주관적이다. 그리고 그래서 of little 이하의 어떤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그 결과가 비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안 좋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 좋은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 만능주의는 과학적인 부분에 입각을 해야지 진짜 힘이 드러나는데 현실의 비과학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실제 과학적 접근이 아니라 과학이라는 것은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명해내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객관화입니다. 근데 이 지문에서는 객관화의 반대말이 뭐가 있었죠? 네, 맞아요. 서브젝티브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인 것이 되면서 그리고 그래서 이러이러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빈칸에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되냐? 어떤 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까? 안 좋은 말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그 안 좋은 말이 써져 있습니다. 누굽니까? 네, 리틀이에요. 그러니까 리틀이라는 것은 거의 없는, 거의 없다라는 것은 이제 부정이 되겠죠. In terms of describing, 뒤에 있는 부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in terms of라는 것은 어떠한 측면에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1, 2, 3, 4, 5번을 보는 거예요. 자, 1번의 question은 의문, 2번의 account는 뜻이 굉장히 많아요. 회계, 계산, 설명. 근데 여기서는 중요성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controversy, 논제, 4번의 variation, 변화, 5번의 bias는 편견, 선입견을 뜻해요. 정답은 2번입니다. account를 넣게 되면은 therefore, 그래서 그러므로 a little account,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학생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번역이 많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5%나 달하는 오답이 나온 것은 뭐냐면은 부정어 처리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뭔가 우리가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 것은 노난 네버도 있겠지만은 리틴이나 하들리처럼 약간 업그레이드 된 그런 부정어 처리도 있어요. 문법적인 설명을 독해에다가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문법을 알면은 독해가 더 좋아지긴 하지만은 뭔가 독해를 굉장히 잘하기 위해서는 한 단어의 의미,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의 연결 구성, 이거를 청크 또는 컬로케이션, 연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처음에 키워드를 뽑아내는 거였어요. 핵심어를 뽑아내야지 이 글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 예측을 뭐라고 하냐면 RNG라고 해요.
reading and guessing. 읽으면서 추측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문법적인 요소와 어법적인 요소를 많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영어는 제가 예전에 영어 문법의 특징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초반에 내가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빨리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구조가 많이 있어요. 문장도 그렇고 지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쓰고 싶은 글의 방향성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이거를 판단하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데 관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독해를 정리할 때는 어휘를 찾을 때는 주석 달기 형태로 좀 해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었죠. 네. 그리고 역시나 어휘를 찾을 때는 뜻이 여러 개가 있는 다이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청크 단위로 묶을 수가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뭐 문장마다 번호를 붙여서 볼 수 있지만은 그냥 이 글을 이렇게 반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 이제 왼쪽이 있고 오른쪽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은 왼쪽 부분에서 오른쪽 부분으로 글이 문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청크 단위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The role of science can sometimes be overstated. 한 덩어리. With each advocates slipping into scientism. 첫 번째 문장은 1, 2, 3 이렇게 세 덩어리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독해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이게 세 덩어리로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네, 한 단어씩 보이게 마련이에요. 여기에는 롤이 있고 과학이 있고 조동사 can이 있고 빈도부사 sometimes가 있고 수동태가 있네요. 제가 지금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문법 용어가 막 나오잖아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하면서 얘기하는 부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문 독해입니다. 독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구문 독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은 독해 그 자체를 순수하게 단어와 문장 의미를 청크 단위로 보면서 빠르게 읽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신다면 이제 앞으로는 그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를 이렇게 지문을 통해서 무턱대고 어휘 교재에서 1번 뜻, 2번 뜻, 3번 뜻을 한꺼번에 외우지 마시고 지문을 계속 접하면서 본인의 어휘력을 향상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학년도 31번 영어 수능 지문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